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여자 기촌을 했습니다. 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에세이류고요. 이사 토모미가 지었습니다. 저자는 웹미디어 등잔 밑에서 살기 편집장으로 현재 일본은 물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취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시골로 떠난 일본의 기촌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의 이야기이지만 여자만의 기촌이 아닌 남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책이죠. 특히 한국도 베이비붐 시대의 장년들이 기촌을 많이 하고 있기에 이 책에서 또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기촌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거주자의 약 40%가 앞으로 기촌할 예정이거나 혹은 기촌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그 비율이 높습니다. 무려 40%가 기촌을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취업난까지 더해서 일본은 사실은 구인난이잖아요. 어찌 보면 더 한국이 더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8명의 여자를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기촌의 정착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8명의 기촌 외에도 직업도 각양각색입니다. 자연농, 쉐어하우스와 사냥, 농장, 계절, 아르바이트, 숲속 유치원, 카페와 강사, 어업, 그리고 지역 프로듀스 등 직업이 다양한데요. 저는 프로듀스의 직업이 최고 먼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숲속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택한 그 기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속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니시무라 사에쿠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어떤 사업도 해본 적이 없던 니시무라 씨는 시골로 이주해 숲속 유치원, 대안학교, 지역 쉐어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가 들었고요. 또한 수입은 제대로 나오나 하는 의문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 44세의 기촌인이 은퇴 후 기촌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니시무라 씨는 자연이 좋아 언젠가는 시골로 이주해 살고 싶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줄곧 도시를 건대 떠나본 적이 없었던 니시무라 씨는 대학에 들어와 열대림을 연구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일본의 여러 지역과 다른 나라를 둘러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열대림 연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행위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기초는 그 적성에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골로 이주 후에 70년이 된 가옥을 매입해서 시간을 두고 공들여서 개축을 했고요. 평소에 나무를 직접 베어 장작을 떼고 뒷산에서 끓어온 물을 마시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자연인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가 좀 멀어서 걱정했는데 아이들 때문에요. 왕복 8km를 걸어서 등교하니 고밀도 검사에서 전국 평균 130%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감기 같은 것은 걸리지도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구석구석 통학버스가 오는데 너무 집 앞까지 버스가 오는 것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는 8km 왕복, 그러니까 편도 4km죠. 그걸 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누구보다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숲속 유치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특정 건물이 아닌 숲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라도록 교육하는 유치원의 총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이의 대입은 어떤가 이것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계획만 있으면 테드에 의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일본에만 150만 개 이상이 생겼다고 하네요. 숲속의 유치원 엄청난 많은 숫자죠.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마을에 작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버리는 시기여서 우선은 소수정예로 모집을 해서 숲으로 놀러가는 나들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참가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2개의 유치원, 대안학교,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시골에서 사는 법. 저도 기농을 꿈꾸고 있는데 저도 가서 뭐 농사 짓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카페하고 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골에 가서.
정착한 곳이 남편의 고향이기도 한 고치현이 오사초라는 마을로 갔다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산이 있고 옆으로는 반짝이는 강이 흐른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있는 집은 무려 10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지만 제겐 구석구석이 무척 각별해요. 이곳이 제 창작 활동의 거점입니다. 저는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며 푼리치 라이프라는 주제로 강의와 세미나를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이분은 베이스를 고향에 뒀지만 남편의 고향에 뒀지만 푼리치 라이프라는 주제로 이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촌이 좀 덜 힘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강의로 바쁜 중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중요한 일은 히비노 케이코 일상이라는 블로그 운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전원생활, 기촌, 육아 등에 관한 4컷의 만화와 에세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책도 펴내고 최근에는 자연과 자공방의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농, 기촌, 전원생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다 제 블로그를 알게 됐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기농을 했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막 완전히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전통적인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세미나를 나가면서 제 블로그에 의해서 활발하게 인터넷상 사이버상 소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진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블로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립도 높은 곳을 찾아서라고 해서 지역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돈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어왔다. 도쿄를 떠나는 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구이나라 니라 씨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저 이때 기억하는데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점심때였던 것 같아요. TV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걸 그냥 그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밀려오는 걸 실감나게 아주 공포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공포스럽겠습니까? 지진의 공포가 온몸에 퍼졌고 간신히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눈앞의 광경은 도토리묵처럼 흔들거리는 빌딩이었다. 모든 변화가 혼란스럽기만 하였다는 거죠. 슈퍼 앞 행렬 끝에 1시간 기다려 내 차례가 되었나 했는데 아쁘싸. 근데 이제 바로 제 앞에서 매진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너무나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진짜 재난 중에도 진짜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한국은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되죠. 그런데 이런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금이 있는데도 쌀을 살 수 없다는 현실에 이 사람은 절망을 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 믿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면서 세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도쿄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이 좋을지 막막했던 저는 일단 주말마다 지역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이분은 아까 전에 기촌할 때 남편의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투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여기저기 가본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농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니가타현의 가와구치에 살면서 이제 투어 프로그램 참여해서 한 지역을 정해서 간 거죠. 지역 프로듀서로 활약하고 있는데 지역의 매력과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곳에서 먹은 차 한 잔에 반해 기촌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깨끗한 맛을 지닌 들불차인데 그저 지인들을 위한 소소한 선물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맛있는 미호차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미호 씨는 그 차를 만드는 사람은 저희 제안과 설득 끝에 구매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분이 진짜 막막하고 어디를 정할지 그다음에 어떤 걸 할지 막막했는데 지역에 가서 지역 프로듀서의 직업을 택한 경우니까 진짜 리얼한 기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호 씨의 지인들과 함께 아라야 마을의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하고 마을의 매력을 함께 소개하고 인터넷 구입이 가능한 지역 상품들도 등록을 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층이 생기면서 매상도 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분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의 측면에서도 그럴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경쟁력이 없어. 보통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건가?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그 마을 자신의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느냐. 물론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충격을 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오픈된 마음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또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자기 마을,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 가치가 다른 사람도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한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써놓은 것도 이것은 개개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와도 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각각의 숨은 경쟁력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듬지 못해서 다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 기촌에 씁니다를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